이 사업 자금, 이 실제적인 사업 자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 65세 이하인데요. 우리 나이로 한다면 66가지죠. 근데 이거는 창업 자금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자금은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둘 다 귀농 창업 자금과 주택 자금 다 이자는 2%입니다. 연 2% 이자고 관리 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이란 말은 5년 동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요. 6년 차부터 10년 동안, 6년 차부터 15년까지 10년간은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창업 자금은 3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 자금은 7,5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융자받을 수 있는 최대가 3억 7,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1억을 창업 자금으로 빌렸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1억을 지원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갚으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5년간은요, 1억이니까 5년간은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자, 이자가 연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씩 갚으면 될까요? 1억에 2%다. 자, 그러면 뭐 계산을 해야 되죠. 뭐 하니까 뭐 17만 얼마일까, 18만 얼마일까 막 계산이 됩니다. 왜 12월이고 하다 보니까. 자, 근데 이거는 월 이자를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농업인들은 월급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농업과 농촌과 가게 되는 자금은 그냥 1년에 한 번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연리 2%입니다. 그러니까 1억에 2%니까 200만 원입니다. 1년에 200만 원씩 얼마 동안 5년간 갚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년 차에는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자, 원금 1억을 10으로 나눈 1,0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이니까 1,200을 갚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자금은 4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 3억 원씩 4번이 아니라 3억 원 한도 내에서 4번까지 가능하니까 이번 처음 신청을 하셨다가 이 사업이 괜찮으면 또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뒤에 또 빌릴 수 있으니까 처음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내가 과연 내 사업 계획과 봤을 때 갚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시고 이 자금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 주택 자금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7,500만 원 주택 자금을 뭐 2천만 원을 빌리든 7천을 빌리든 간에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자금을 귀농 창업 자금을 생각하실 때 가장 주의할 사항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이 자금은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기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임차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느냐? 첫째, 농지 구입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제가 농지만이라고 강조를 뒀죠. 이게 왜냐면요. 이 자금은 귀농 창업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농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으로 했는 농지는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만 가능합니다. 공장 부지, 뭐 잡종지, 뭐 대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농 창업 자금은 우리가 교육을 다 이수한 다음에 창업 자금과 관계되는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다 쓰신 다음에 이걸 어디를 갖고 가느냐 하면은 자, 관계 공무원에게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1차 심사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통과를 해야만 그 다음에 이 서류를 갖고 농협으로 갖고 갑니다.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 단계를 거치는 거죠. 내가 서류를 다 작성한다, 교육을 받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관공서를 거쳐서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시설이 가능합니다. 뭐 재배시설, 가공시설, 사육시설 다 가능합니다. 특히 축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묘목이나 종근도 가능합니다. 뭐 내가 백합 농사를 짓고 싶다, 뭐 장미 농사를 짓고 싶다, 뭐 종근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재배사 된다 했죠. 그리고 사육사 된다 했습니다. 축사를 지었다. 이 축사의 입시가는 가축도 된다는 겁니다. 뭐 외양간에 소도 되고 양계장에 닭도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농기계가 됩니다. 5천만 원 한도 내에 농기계가 되고요. 화물차도 됩니다. 트럭, 화물차가 되는데 몇 톤까지 되느냐 하면은 1톤 이하까지만 됩니다. 왜? 1톤 이하까지가
농기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되기 때문에 1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가능하다. 자, 가공시설도 되는데요. 시설 속에 아까 재배시설, 가공시설 다 된다 했습니다. 가공시설도 되는데 문제는 이 가공이 뭐냐면요. 이 자금이 귀농 창업 자금이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창업하기 위한 그 기반 닦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다가 가공하는 것은 이 가공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창업하고 농업을 창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가공시설은요. 내가 지은 농산물을 가공하는 그러니까 자가 농산물용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을 신축도 할 수 있지만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시설을 짓고 싶은데요. 비닐하우스를 하고 싶다. 버섯살을 하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분명히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근데 임차한 부지에도 가능한가요? 왜요? 아니, 땅값이 너무 비싸갖고 땅도 사고 시설도 하기에는 돈이 없어갖고 누가 땅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시설만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선 첫째, 임차한 부지의 시설을 넘어서서 시설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요. 농지를 보십시다. 농지는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감가상각되는 게 아닙니다. 15년이 지났다고 해서 관리기간 다 지났다고 해서 땅이 다 따라가고 없어졌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15년 지났으니까 담보가치는 더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서. 그러니까 이 농지를 담보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설입니다. 자,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었는데 자금을 빌려줬는데 7, 8년 지나고 나니까 너덜너덜해져 갖고 이미 담보 가치도 없어지는 것도 있죠. 15년 지나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돈은 이미 다 빌려준 겁니다. 이런 상황 있죠. 무슨 뭐 버섯 재배사를 줬는데 15년까지 이게 멀쩡합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가지고 창업자금 빌리는 것 자체가 원칙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쉽지가 않다. 지역마다 다르고 금융 농협마다 다르다. 근데 구멍이 예외 조항이 많이 뚫려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겠지만요. 첫 번째 조항이 농어촌 공사에 하는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서 임차하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두 번째, 이 지주가 너무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땅을 내가 임차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세 번째, 지주가 병환으로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어디 뭐 허리가 다쳤다든가 아파서 농사를 못 짓는다. 그거 임차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996년 이전에 등기가 된 땅을 임차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재헌헌법 때부터 토지에 대한 조항은 헌법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농지법 하위 법령인 농지법은 1996년 1월 1일자로 발효를 했어요. 그때나 가서야 농지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거꾸로는 안 가요. 지난 거는. 그래서 95년 12월 31일까지 등기가 되는 땅은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하더라도 소작을 하든 임차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땅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귀농 주택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수는 45평까지입니다. 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인데 45평까지다. 아니 왜 45평이지? 30평도 아니고 35평도 아니고. 그죠? 이게 귀농 주택자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인이 되기 위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인에게 집 한 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과 혜택이 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농가주택 규모가 45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귀농주택자금도 규모가 45평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귀농주택자금으로는 주택과 관계되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빼고요. 하나만 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권이 내게 안 되는 임차료 내는 건 안 됩니다. 그 이외에 신축 가능해요. 새로 짓는 거요. 두 번째, 기존에 있는 집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는 것도 가능하다면은 우리 집사람은 그냥 벌레도 싫고 흙도 싫고 뭐 다 싫으니까 꼭 아파트만 간다는데 아파트 살 수도 있나요? 예,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단 이 아파트가 읍내 같은 데 있는 상가가 많은 상가
지역이라든가 공단이 많은 공장 지역 같은 데 있는 아파트는 귀농과는 관계없겠죠. 그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그것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 가능하지만 이 주택자금보다는 웬만하면은 다른 자금을 쓰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왜? 조건이 좋으니까. 그게 뭐냐? 농가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주택 개량 사업은 이름이 개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건 뭐 그 기존에 있는 집 수리하는 것만 되겠구나라는데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개량이라는 건 전체적인 경관을 개량하는 거니까 새로 이 짓는 신축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집을 증축, 개축, 수리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농촌 지역 거주자를 가능합니다. 집이 없는 분들 농업인이냐 아니냐 안 가려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집이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집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되었고 이걸 흘러내고 새로 짓겠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 귀농 기촌자 가능하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가능한 자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금은 금액이 2억까지입니다. 아까 우리 귀농주택 자금은 7,500만 원 했잖아요. 근데 이건 2억까지입니다. 이게 크죠. 자 게다가 이 자금은 7천만 원 정도까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2억 중에.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는데 땅이 없어요. 이 주택 자금으로 땅도 살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이 자금의 관리 기간이 20년이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귀농주택 자금은 15년입니다. 이게 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15년 관리 기간과 20년 상환 기간은 천지차이입니다. 15년 동안에 갚는 거는 굉장히 빠듯하지만요. 20년에 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해요. 1년 거치 19년이나 3년 거치 17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귀농주택자금보다는 농가주택 개량 사업을 신청하시라. 단, 이 자금의 단점도 있다. 그게 뭐냐? 아까 귀농주택자금은 주택과 관계되는 건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 신축대, 매매대, 수리대. 이 자금은 하나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은 새로 짓는 거 신축 가능하고 증개축 수리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사는 것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는 내가 만약에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한다면은 웬만하시면 농가주택 개량 사업을 쓰시고 내가 기존에 있는 집, 아파트나 기존에 있는 집을 사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귀농주택자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자금의 특징입니다. 귀농창업자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귀농창업자금의 특징은 첫째, 농지를 구입해야 된다 그랬죠. 이 농지는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농지 상태로 가야 됩니다. 이건 귀농자들을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업 완료 때까지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이 농지가 다른 걸로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농지가 잡종지로 바뀌고 공장부지로 바뀌고 대지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금의 가장 큰 약점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요. 주택은요, 여러분, 농지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농지에는 농사만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농사와 관계되는 시설만 됩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것만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시설, 창고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집이 들어오려면요. 이 바닥이 뭐라 해야 됩니까? 농지면 안 되고 이게 대지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 농지 전용으로 해서 대지로 바꾼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죠. 근데 이 귀농 창업 자금이 들어간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농지라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그게 이 자금의 가장 큰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막은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농막은 몇 평까지입니까? 6평이죠. 6평 이하가 농막입니다. 농막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농막은 정식 주택으로 보질 않습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부대 시설로 봅니다.
비닐하우스랑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농막에다가는 내가 일정한 주거 시설이 아니라 농막은 농사를 짓다가 낮잠 한숨 자는 곳, 농사를 짓다가 밥 먹는 곳, 농사를 짓다가 옷 갈아입는 곳, 이런 용도로 나온 게 농막이기 때문에 농막은 농막 건축물이 들어올 때 밑에 바닥이 농지 전용이 안 됩니다. 그냥 농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막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나는 고르고 골라서 땅을 1년을 넘게 고르고 골라서 1000평을 샀는데 여기다 집을 못 짓는다. 자, 이럴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게 밭이라면요. 논일 경우에는 뭐 한 필지가 1000평이 아니라 더 큰 것도 있죠. 밭일 경우에는 필지 하나가 1000평이 되는 경우는 잘 없죠. 남쪽으로 아주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뭐 필지가 몇 개 붙죠. 200번지, 200-1번지, 2번지 해서 1000평. 그럼 이 중에 집 짓기 가장 적당한 필지 하나는 분리하세요. 그 필지는 내 돈 주고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사든 내가 농협에 별도 융자를 내서 사든 이렇게 사시고 나머지 땅들만 창업자금을 넣어야 돼요. 아니면 이게 한 필지다. 그러면 그 전 주인 보고 미리 필지를 잘라달라 그랬어요. 요만큼을 필지를 잘라서 분리시켜 주십시오. 요건 별도로 제가 살 테니까 요거는 창업자금을 넣어서 사겠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내가 2억을 주고 땅을 샀는데 1억은 창업자금을 빌렸고 1억은 자부담을 부담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50%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겠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창업자금이 일부라도 들어간 이 농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농지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 귀농 귀촌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약점이라는 거 보십시오. 자, 그 농지에서는 우리는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까지는 괜찮아요. 이자만 갚으니까. 근데 6년 차부터 이자와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한 해를 6년 차가 되어 봤더니만 1200만 원을 갚았다. 야, 너무 보통 일이 아니네. 올 한 해 보니까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되겠다.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지는 그냥 묵혀두든가 누구 줘서 좀 농사 지어라 그러고 나는 어디 가서 취직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임대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귀농 창업을 했죠. 그러면 지금은 농업경영체까지 발급을 받아서 경영인, 그러니까 사장이 된 겁니다. 창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자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한다. 사장에도 취직한다.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사장이 농업과 관계없는 또 다른 걸 창업했다. 사장이 됐다.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업과 무관한 사업을 경영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나 농업과 관계되는 사업은 괜찮습니다. 근데 농업과 관계없는 뭐 임대 사업이든 뭐든 이 사업을 창업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4대 보험이 나오는 직장에 취직하면 안 됩니다. 근데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장이 있냐 이거죠. 지금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 창업 자금을 융자를 받는 순간 우리는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단 예외장은 좀 있습니다. 뭐 단기간의 근로라든가 아니면은 농한기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거요. 선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까지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에서 심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수제도로 됐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1년에 2번 모집합니다. 수시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에 2번만 모집합니다. 자, 2021년도에 내년도에 정부 예산이 1000억이 나온 겁니다. 자, 1000억이 귀농 창업자금 예산이다. 그러면요, 이걸 광역시도 단위로 가릅니다. 경기도 뭐 100억, 강원도 100억, 충북 100억, 충남 100억 이렇게 다 가르겠죠. 비율 따라 가릅니다. 가르고 이걸 지자체별로 또 가릅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
그 전까지는 저도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요, 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내 의지로 점수를 받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은요, 없는 걸 만드는 가공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공을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점수가 들어갑니다. 보고 심사위원이 봤을 때 이게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점수가 되겠지만은 이게 별로 안 맞으면 나쁜 점수가 된 겁니다. 그죠? 딱 그림을 그려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한 점수는요, 귀농 귀촌하는 숫자, 가족 숫자. 근데 이 가족 숫자를 지금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두 식구가 갑자기 네 식구 늘 수도 없잖아요. 독신 가구가 귀농하려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뭐 귀농 주소지 이전한 지 얼마나 됐느냐. 이것도 우리가 창업 지원서를 쓰려면 주소지를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뭐 3월 달에 만약에 1월이나 2월 중에 상반기 낼 것 같다 그러면 지금쯤 옮기든가 좀 일찍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는 다 돼 있어요. 점수도 1,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점수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점수를 빼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점수는 사실은 교육 점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뭐라 합니까? 교육이라도 많이 받읍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2030을 위한 특별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귀농 장기교육입니다. 이분들한테는 5점을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TO에 별도 TO를 줍니다. 만약에 화천군에 2021년도 상반기가 15억이다. 근데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가 왔다. 15억 이외에 별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가산점이 5점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된다고 봐야죠. 5점 정도 가산점이 나오면요, 뭐 뒤집어 엎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청년귀농 장기교육이라는 것은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이상의 교육을,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기관, 전국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그러니까 6개월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은 귀농 창업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유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정적이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5점 가산점이에요. 자,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3년 정도 월급을 지원해주는 제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2030에 한해서. 그러니까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 뭐 80, 3년 차 이렇게 90, 80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이 3년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분이 이 창업농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5점 가산에다가 마찬가지로 TO 별도로 해주는 겁니다. 자, 청년 창업농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영농 경력을 2년 이상 됐을 경우에, 2년 초과, 2년이 넘었을 경우에 농지은행에다가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사업, 생애 첫 농지 지원 취득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요, 평당 45,000원,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1%의 최장 3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 창업자금 2%였죠. 근데 이 청년 창업농이 할 수 있는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사업은 1%입니다. 반밖에 안 되죠. 게다가 15년 상환이었죠. 이건 30년 상환입니다. 최장. 그러니까 이 자금이 굉장히 좋은 자금입니다. 근데 이 자금이 안타까운 거는 한도가 평당 4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당 45,000원에 내 자부담금이 들어가야만 농지를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이 평당 단가만 해제가 된다면은 이 자금은 굉장히 좋은 자금인데, 지금은 한계가 있지만, 평당 단가가 45,000원으로 끊어져 있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자금은 굉장히 훌륭한 자금입니다. 15년짜리 귀농 창업 자금보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자금이니까 이 자금을 조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을 이수해야 되죠. 우리가 창업 자금을 받으려면. 근데 우리가 이제 100시간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00시간은 커트라인이다. A는 250시간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무슨 교육을 받고자 할 때 또 주변에서 교육에 대한 홍보를 듣고 추천을 받았을 때 반드시 농업교육 포털에 확인을 하시라 이겁니다. 이 교육이 정부가 인정하는 제대로 된 교육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교육 포털에 올라 있느냐 안 올라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올라 있는 교육만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비가 싸냐 비싸냐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은요 정부가 다 관여를 합니다. 정부가 직접 하든가 그죠? 직접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주든가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든가 위탁을 주든가 했으니까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싸야 정상입니다. 근데 교육비가 터무니없이 몇백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인가받지 못한 가짜 엉터리 교육일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농업교육 포털에 올라 있느냐, 두 번째는 이 교육비가 비싸냐 싸냐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온라인 교육은요 5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온라인 교육도 이 농업교육 포털만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요 일단은요. 그리고 50%밖에 인정하는데 최대 인정 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80시간 교육을 받으면 40시간 인정이지만 100시간 교육을 받더라도 40시간 인정입니다. 근데 이건요 올해까지만입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아직도 조항엔 적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신 분, 농고라든가 농업계 학교를 졸업한다든가 6개월 이상 내가 직접 현장에서 농사를 지었는 게 증명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 교육을 이수 안 해도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농업계 학교를 나왔다든가 6개월 이상 현장에서 직접 영농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100시간 이수로 준다 이거죠. 100시간 이수로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A, B, C, D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커트라인 D 점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교육을 받는 게 맞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사업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절차가 자꾸 바뀌었으니까. 자, 선착순이 아니라 이제는 심사제도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절대로 계약이라든가 하면 안 됩니다. 이 귀농 창업 자금과 관계되는 건요. 내 창업 자금에 대한 지원서가 승인이 될 때까지는 미리 계약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그냥 귀농하면서 잘 모르고 농협에서 그냥 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갖고 농지를 샀는데 한 이자가 한 3.5% 정도 해갖고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2%대 귀농 창업 자금 있는 걸 이제 알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귀농 창업 자금을 통해서 이 자금을 이렇게 교환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금은요,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계약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요.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누가 선정될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만약에 계약까지 했는데 내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계약금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계약도 하면 서류 자체를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시군에서 1년에 2번 뽑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년 3월에 상반기면은 한 1월 정도에 공지가 나갑니다. 2021년도 상반기 귀농 창업 자금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 한 15일까지 아니면 1월 20일 정도까지 서류를 내세요. 그럽니다. 그럼 그때까지 내면 됩니다. 서류 심사를 낼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가장 먼저 가야 될 게 농협부터 찾아가시라. 어느 농협이요? 서울에 있는 우리 동네 앞 농업 이게 아니라 내가 귀농하고 농지를 살 그 지역에 있는 단위 농협을 찾아가셔서 대부계를 찾아가셔갖고 내가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귀농 창업 자금을 통해서 저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용을 조사해 줘갖고 귀농 창업 자금으로 얼마나 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봐 주십시오가 1번입니다. 무조건. 이게 무조건 먼저 가야 됩니다. 이 신용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쓸 수 있는 자부담과
융자의 비율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쓰셔야 됩니다. 사업계획 쓰셔갖고 제출을 하시면 전화가 옵니다. 심사를 다 통과하시면,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요, 실제로 이사를 해온 게 맞는지, 교육은 정당한 교육을 받았는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자, 대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뭐 1월 25일 날 10시까지 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날 가는 겁니다. 가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쭉 둘러앉는 가운데서 한 명씩 심사장에 들어가서 대면 심사를, 면접 심사를 봅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고득점자 순에 의해서 TO에 맞춰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계획 선정이 된다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창업계획 선정이 되었다라는 확인서를 받으면은 농협에 갖고 가면 농협에서 이제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도 그때 하면 되고, 아니면 계약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하든지, 무조건 그 순간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거나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른 날짜 돼갖고 농협을 가면요, 이 돈은 내 통장을 그치지도 않습니다. 내 손을 그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갑니다. 누구한테? 매도자 통장으로요. 일반적인 경우는 매도자, 매수자 나죠. 매수자.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농협 이렇게 사자가 앉아갖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법무사가 그걸 인정하면서 등기를 넘기고, 그러는 순간 농협에다가 건재당을 설정해주고 일이 끝나는 겁니다. 돈은 어디로 가요? 바로 매도자 통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농업경영체는 뭐고 농지원부는 뭐야? 과거에는 농지원부만 만들면 되거든요. 농지원부가 농업인 자격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업경영체가 필수입니다. 농업경영체를 여러분들이 등록하지 않으면은 보조금, 직불금, 뭐 농자재 지원사업, 조합원 가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필수 사항입니다.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셔야 된다. 어디 가서 하느냐? 농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간다. 이거 어디 있느냐? 각 시군 지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농산물 품질관리원, 화천지사, 뭐 춘천지사, 뭐 영동지사, 보성지사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단지 이 농지, 토지의 정보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 대한 정보, 경영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뭘 심는지 작물에 대한 정보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매년 갱신합니다. 매년 봄에 연락이 옵니다. 이 농업경영체를 갱신한다. 왜? 작물이 뭐가 또 들어가는지 매년 바뀌는 것마다 매년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농지원부는 어떻게 하느냐? 농지원부는 면사무소,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처리를 합니다. 농지원부는 언제 하느냐? 농지가 변동이 있을 때 합니다. 우리가 처음 농지를 취득하면요, 농지원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일 없으면 농지원부는 개정 안 해도 됩니다. 갱신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농지가 늘었어요. 임차를 해서 늘었다. 아니면 사서 늘었다. 그때 갱신하는 겁니다. 농지가 줄었다. 팔았다. 뭐 했다. 이때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는 농지가 실질적으로 변동이 될 때만 갱신하는 거고, 면사무소 가셔서 하시고, 농업경영체는 매년 그 농업을 경영하는 데 대한 정보를 매년 갱신해서 새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업 신청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선착순이었으니까 이 절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선정하는 심사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 첫째, 우선 시군에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봐야 된다. 공지는 보기 위해서는 항상 뭘 보시라? 지금부터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공지사항을 눈여겨보시라. 보시면 나온다. 그게 나오는 순간 내가 그동안 봐온 땅에 대해서 농협을 찾아가셔서 금융상담을 하시라. 아니면 당장 본 땅이 없더라도 그냥 찾아가셔서 금융상담을 하시라. 그러면 내 신용 정도에 따라서 얘기를 해줄 것이다. 자, 여기서 질문. 이 귀농 창업자금은
농협의 돈일까요? 정부 돈일까요? 여러분? 뭐 서류를 내라 그러고 뭘 하고 하는 거 봐서는 정부 돈 같아요. 심사도 보고. 근데 돈을 또 뭐 신용조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거는 또 농협 돈 같아요. 어느 돈일까요? 정부 돈을 농협이 관리하는 건가? 네, 이 돈은 농협 돈입니다. 아니 농협 돈인데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지? 네, 농협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빌리려면 이자가 4% 5%라면 이 이자가 2% 되는 거는 이 사이의 차액을 정부가 물어주는 겁니다. 정부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은 이 전체 이자를 다 무는 게 아니라 이자 차액을 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금의 조건을 좀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이 자금은 농협의 돈이기 때문에 누가 못 빌립니까? 신용불량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 귀농 창업 자금이라든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귀농 귀촌과 관계돼서는 어떤 특별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없고 저도 제가 뭐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서 의문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거나 여쭤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